새벽 6시 서진은 눈을 떴다.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드는 회색빛 새벽이 천장에 가느다란 선을 그렸다. 손끝으로 시트를 쓸며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선을 바라보았다. 옆자리에서는 남편 종민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익숙했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다. 거실로 나온 서진은 정수기에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셨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감각이 선명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몇몇 창문에서만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그녀는 커피포트에 물을 채우고 스위치를 눌렀다. 물이 끓기 시작하며 작은 기포가 터지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을 메웠다. 서진은 올해 58이었다. 지난해 공무원직을 정년퇴직했다. 그 후 처음으로 자신의 시간이란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결혼 전엔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살았고 결혼 후엔 아이와 남편의 일정에 따라 살았다. 새벽 도시락, 학원 픽업, 시댁 제사. 그렇게 30년이 흘렀다. 어느새 아이들은 커서 떠났고 이제는 남편과 단둘이 남았다. 고요한 아침이었다. 커피 향이 퍼졌다. 그녀는 발코니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제라늄, 스투키, 아이비. 퇴직 후 새로 시작한 작은 취미였다. 물을 주고 마른 잎을 따내고 햇볕이 잘 드는 쪽으로 화분을 옮기는 단순한 일 속에서 묘한 위안을 느꼈다. 이게 사는 거구나. 서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벌써 일어났어? 뒤에서 종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옷 차림의 남편은 머리를 극적이며 거실로 나왔다. 꾸준한 운동 덕분에 여전히 체격이 단단했다. 잠이 안 와서. 커피 마실래? 응, 고마워. 서진은 커피 2잔을 들고 소파로 갔다. TV를 켜자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다. 오늘 또 라이딩가? 응. 동호회 사람들하고 한강 코스. 저녁쯤 들어올 거야. 요즘엔 매주 나가네. 운동도 되고 바람도 쐬고. 나이 들면 건강 챙겨야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묘하게 저릿했다. 요즘 남편은 자전거 동호회에 푹 빠져 있었다. 처음엔 건강을 위한 취미라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엔 주말마다 외박을 했다. 금요일에 나가 토요일 밤에 들어오는 일도 많았다. 자전거 동호회면 당일치기 아니야? 왜 자꾸 외박을 해? 종민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장거리 코스 타면 다들 근처 모텔에서 자고 와. 피곤하니까. 그래. 서진은 더 묻지 않았다. 오전 9시 종민은 형광색 자전거복 차림으로 현관에 섰다. 다녀올게. 내일 저녁에 올게. 조심해서 다녀와.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서진은 설거지하고 빨래를 돌렸다. 바닥을 쓸고 오후엔 도서관에 다녀왔다. 저녁은 간단히 된장찌개와 밥. 혼자 먹는 밥상은 쓸쓸했지만 익숙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남편의 최근 모습들이 자꾸 떠올랐다. 향수 냄새, 길어진 샤워 시간, 자주 받는 전화. 뭔가 달라졌어.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일요일 저녁 종민이 돌아왔다. 땀에 젖은 자전거복 차림이었다. 다녀왔어. 밥은? 먹고 왔어. 샤워를 마친 종민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보는 모습이 낯설었다. 누구랑 연락해? 동호회 단톡방. 다음 일정 얘기 중이야. 그래. 짧은 대화가 흩어졌다. TV 소리만 거실을 채웠다. 다음 날 서진은 장을 보고 돌아오다 주차장에 세워진 종민의 차를 보았다. 그런데 뒷좌석 바닥에 반짝이는 게 있었다.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문을 열고 집어 올렸다. 금빛 립스틱. 고급 브랜드. 뚜껑을 열자 선명한 코랄 핑크색이 드러났다. 손끝이 떨렸다. 당신 차에서 이거 나왔어. 저녁 서진은 립스틱을 내밀었다. 종민은 흠칫 놀라더니 말했다. 아, 그거. 지난주에 동호회 여자 회원 태워줬는데 떨어뜨린 것 같아. 그래? 응. 차 고장 났다고 해서 잠깐 태워준 거야. 종민은 태연하게 말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 거친 파문이 일었다. 그날 밤 립스틱은 식탁 위에 남아 있었다. 화요일 오후 서진은 종민이 출근한 틈을 타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블랙박스 SD카드를 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 속 종민은 혼자 차를 몰고 외곽 주택가로 향했다. 차는 깔끔한 타운하우스 앞에 멈췄다. 그는 자전거를 꺼내고 문 안으로 들어갔다. 한강이라더니. 서진은 숨을 죽였다. 오후 4시 종민은 다시 나왔다.
혼자였다. 서진은 의자에 기댄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확인해야 해 직접. 토요일 아침 종민은 여느 때처럼 자전거복을 입었다. 다녀올게. 응. 문이 닫히자마자 서진은 옷을 갈아입었다. 택시를 타고 그를 미행했다. 도착한 곳은 블랙박스에 있던 그 타운하우스였다. 종민은 차에서 자전거를 꺼내 집 안으로 들어갔다. 1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다. 서진은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렸다. 종민, 한 여자, 그리고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함께 나왔다. 소윤아, 조심해서 타. 응, 아빠. 그 한마디가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아빠. 서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주저앉았다. 세 사람은 웃으며 정원을 돌았다. 아이가 킥보드를 타며 웃었다. 여자는 꽃을 다듬었다. 그 모습은 완벽한 가족 같았다. 서진은 그 장면을 눈에 새기듯 바라보았다. 시간이 흐르고 그들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제야 서진은 일어섰다. 무작정 걸었다. 아무 목적도 없이. 작은 카페에 들어가 앉았다. 커피를 시켰지만 손은 떨렸다. 30년 그게 다 뭐였지? 눈물이 맺혔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 나 저녁 늦을 것 같아. 서진은 짧게 대답했다. 응. 괜찮아? 괜찮아.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아무 감정도 없었다. 그날 밤 서진은 종이와 펜을 꺼냈다. 오늘 본 것들을 날짜와 시간별로 기록했다. 사실만 남기고 감정은 지웠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다. 증거를 더 확보하세요. 젊은 여성 변호사가 말했다. 서진은 카드 내역, 통화 기록,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모았다. 며칠 후 큰아들 재훈과 작은아들 재현을 불렀다. 너희 아버지 일로 얘기할 게 있어. 그녀는 모든 걸 말했다. 재훈은 굳은 얼굴로 물었다. 확실해? 내 눈으로 봤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정확히 알고 결정할 거야. 우린 엄마 편이야. 그 한마디에 서진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종민이 집에 들어왔다. 거실엔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진은 그에게 파일을 건넸다. 이게 뭐야? 열어봐요. 종민은 서류를 넘기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언제부터였어요? 5년 전부터. 그 아이는 당신 딸이에요? 그래. 왜요? 미안해. 그는 고개를 숙였다. 30년 동안 나는 당신 믿었어요. 나만 바보였네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종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진은 조용히 말했다. 내일부터 변호사와 절차 진행할 거예요. 나가주세요. 종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일주일 후 종민은 집을 나갔다. 서진은 텅 빈 안방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옷도 향수 냄새도 모두 사라졌다. 그날 밤 서진은 처음으로 혼자 밥을 차려 먹었다. 밥 한 공기, 김치찌개, 나물 3가지. 조용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며칠 후 큰아들이 찾아와 물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그 말은 처음엔 거짓이었지만 점점 진심이 되어갔다. 3달 후 이혼이 정리됐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고 아파트는 서진의 것이 되었다. 종민은 외곽에 작은 집을 얻어 살았다. 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의 삶은 그의 것이었다. 가을 오후 서진은 발코니에서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 활짝 핀 국화, 따뜻한 커피향. 그녀는 미소 지었다. 괜찮을 거야. 추석 전날 큰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다. 엄마, 요즘 얼굴 좋아 보여. 그래. 나도 요즘 편해. 서진은 복지관 봉사를 시작했다. 어르신들 말벗이 되어드리고 식사도 도왔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렇게 많더라. 엄마가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 그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서예도 배우고 그림도 시작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서진으로 살았다. 밤이 깊어 아들은 돌아가고 서진은 혼자 남았다. 거실불을 끄고 발코니로 나갔다. 별이 총총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속삭였다. 나는 잘 살고 있어. 침대에 누웠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아침이 되면 다시 창문을 열고 커피를 내릴 것이다. 화분에 물을 주고 하늘을 볼 것이다. 그게 바로 그녀의 삶이었다. 조용하고 단단한 진짜 삶.
햇살이 들어왔다. 서진은 창문을 열며 말했다. 좋은 아침이야. 오늘도 괜찮을 거야.